현대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두 번째로 큰 기업 미국에 31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또 트럼프가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복잡한데 야 이게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또 떠가지고 자동차 문제가 좀 복잡한데 어저께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과 오늘 거 좀 묶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현대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를 직접 만나는 그리고 트럼프까지 직접 연출시키는 세레모니를 했어요. 이거 참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를 만난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있어요? 없어요? 정부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정부나마나 개코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돌아와도 트럼프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나라를 완전히 들었다가 갖다 바쳐도 만나기 쉽지 않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단 정의선 뭐 트럼프의 미팅을 지금 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이 현실이 말하는 암담한 얘기입니다.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당선이 됐고 임기가 시작하고 지금 한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도 못 만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실은 이 지경이다. 오죽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 사기업, 대기업 회장일겠냐. 이게 뜻하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컨트롤 부재 상황을 좀 슬프게 봐야 된다. 트럼프가 야 거기 판정리 다 되면은 그럼요. 그 최후 승자가 와라. 그럼 만나줄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스탠스가. 심지어는 뭐 한덕순이 뭐 최상목이 대행할 때 전화 한 통 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 그래놓고는 전광훈이는 자기가 만나서 윤석열 구명을 하겠다 이 지랄을 떨고 있는데 아이고 참. 그런 상황이니 결국 정부 없으니 대기업이 자력 갱생, 자력 구제에 나선 한편으로 보면 좀 씁쓸한 장면이다. 이렇게까지 일단 의미부여를 좀 하고 시작하는데요. 현대가 일단 4년간 미국에 31조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뭐 땡큐, 뭐 그레이트 이렇게 연발을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허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게라고 아주 뭐 공치사를 연발하는 세레모니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현대차 그룹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문제인데 일단 성공적으로 일단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성공적 세레모니에 얼굴을 비치고 조연 주연으로 출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바라는 모습을 현대가 보여줬어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이거죠. 내가 관세를 올리잖아. 그러면 내 관세 정책에 공포심을 느낀 유수한 다른 나라 회사들이 미국으로 다 공장을 이전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장 이전을 만들 거야. 그리고 투자하고 고용 늘릴 거야. 결국 관세 때문에 생기는 뭐 약간의 뭐 물가가 오른다든지 하는 부작용 뭐 조금만 참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로 보여줄게. 이게 트럼프의 공식이었는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그거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거든요. 되겠어? 물가만 오르지. 우리가 고립 경제를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봤지? 내가 말하는 이 경제 부흥의 공식이 현실로 입증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증거로서 현대차가 뭔가 보여줬다 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흡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과정이 조금 남다른데 그냥 돈으로 얼마 하겠다. 뭐 A 공장 하나 만들겠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직접 투자도 높이고요. 그래서 생산도 높이고 심지어 고용으로 연결시키고 에너지 구입까지 하는 이게 패키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산업의 사이클 전 부냐에 투자하겠다고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내니까 트럼프가 입이 귀에 걸린 거죠. 사실은 우리 기업이 이제 해외에다 공장 만들면은 그 부품들은 다 한국산 거를 갖다 쓰잖아요.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히 이제 현대차가 미국 기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근데 방금 이제 피디님이 좀 전에 질문 주신 건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야 현대는 이제 관세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현대그룹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를 국내 언론이 또 그냥 그대로 받아 쓰면서 마치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현대는 빗겨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아침 속보로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지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건 다 난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확인됐는데 오늘 아침에요.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 관련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외 없이 일괄 그리고 영구적으로. 현대차도? 뭐야 이게 대체.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고
뭐 네가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 그건 안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 해. 그런 얘기죠. 다 갖다 써 여기 그러니까 거를. 현대가 세레모니를 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완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미국에 그래서 현대가 한 연간 한 17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것 중에서요. 한 70만 대 정도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소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상황에서 관세가 세지면 국내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서 어쨌거나 현대가 못 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약화될 거니까.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70만 대 정도를 120만 대 정도로 늘려서 현대그룹 자체는 미국에서 더 잘 팔겠다. 미국 특화 어떤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니까 현대그룹 자체에서는 뭐 손해 나는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방금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갖는 특징이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설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자본이 투여되고 그렇지. 수많은 협력사와 1, 2, 3차 벤더들이 다 함께 만드는 공동 작품이란 말이에요. 또 인력 고용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생산 거점을 더 중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특정 어떤 자동차 뭐 아이오닉 뭐 5를 만들어서 이거 미국에 수출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라인이 바뀌어 버리면 울산에서 아이오닉 5를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국내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국내 관련한 산업적으로 이제 연관돼 있는 다른 어떤 업체들도 공동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진짜.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내린 저 판단이 마냥 좋다. 아이고 너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기에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씁쓸한 과제를 남기는 중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외국에 생산하는 것들은 다 관세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현대는 미국에 31조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산량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31조를 투자하고도 비과세를 받아내지 못했으면 굳이 해외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탄이 어디로 튈까라고 보면 국내에 있는 GM으로 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GM? 미국 회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평에서 GM이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GM이 여기서 생산 라인을 굳이 유지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을 가져가도 FTA 때문에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운송비야 조금 뭐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연히 들죠. 그건.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잘 만드니까 우리는 그걸 다 고려한다면 그냥 미국 생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올 때 미국 회사인 GM이 세금을 내고 들어온다? 관세를 내고 들어와야 될 판이에요. 미국 회사인데. 그럼요.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평 공장이나 이쪽에서 생산 라인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그러면 보세요. 어쨌거나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에 현대는 미국으로 생산 거점의 중심을 좀 옮긴다고 하면 울산 쪽에서 생산 라인이 줄거나 투자가 줄 가능성이 있죠. 동부벨트의 지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2차 파고를 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GM에 만약에 영향이 간다라고 하면요. 부평 등등등 해서 서부벨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산이나 고용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동서 라인에서 굉장한 현재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 빨리 새 대통령이 선출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새 대통령은 뭐 선출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온갖 기지와 또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을 가져야 될 테고요. 이게 지금 PD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요. 현대는 그나마 자기 살겠다고 전략적 살 길을 찾아냈죠. 그리고 트럼프까지도 이벤트에 불러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현대가요. 지금 역대 최대의 금액을 로비 자금에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미국은 쓰고 있는 로비가 합법 아닙니까? 그래서 로비 자금 쓰고 있는 것도 다 추적이 돼요. 그래서 현대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76% 증액한 로비 자금을 쓰고 있다. 집행하고 있다는 게 공식 통계고요. 로비스트를 또 고용을 하는데 전업 현대 로비스트 고용이 약 4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면 공무원 했다가 로비스트 했다가 다시 또 공무원 했다가 이렇게 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리볼버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은 뭐 회전문 인사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장관하다가 한덕수처럼 김현장에 나왔다가 다시 그렇지. 들어갔다가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2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로비스트를 고용하면서
만들어낸 성과가 저겁니다. 근데 제 말씀은 4대 기업이나 10대 기업 정도 되면 그나마 로비 자금에 돈 쓰고 로비스트 고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어떡합니까?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글쎄 말이야. 안 하니까 지금 기업들이 자기 돈 들여서 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저 돈을 내거나 저 정도 로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역할을 빨리 정부가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사건에서 볼 때 현대 살 길 찾았네라고 박수 칠 문제가 아니고 현대 이외의 나머지 기업들은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라고 할 때 하루빨리 정부가 경제 관련해서 컨트롤 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재판소는 저기들의 정치적 이익 불이익 따지기 전에 신변 안전을 따지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정말. 지금 어떻게 이런 그 국정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나라 전체가 망할 수가 있다. 하루하루 경제 무너지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게 반증이에요. 네. 현대가 국가를 제끼고 먼저 트럼프를 만난 이 현실의 씁쓸함을 보라는 얘기고 네. 현대 말고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현재 지금 광야의 기업들이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 눈비 그냥 막고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국부를 싹 다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데 이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서 뭐 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혹은 뭐 정 안 된다면은 자생적인 어떤 그 신수종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맞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예. 지금 이게 왜 국가 컨트롤 타워가 하루빨리 조기에 제자리를 찾아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예. 현대가 지금 자기 살길 찾아낸다고 31조 투자 계획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발표한 겁니다. 오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캐나다가 대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나는 여기 캐나다에서 니네들 테슬라 팔고 있는 거 있지? 나 여기에 보조금 안 줘. 자동차는 전기차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다 현재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만 원짜리 사면 한 2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거는 비싸서 못 사잖아요. 네. 그래 그럼 나 테슬라에 보조금 안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 국가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 저 카드를 서로 상호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캐나다한테 야, 너 앞으로 관세 25% 매길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라고 뭐 처음에는 좀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니네들 저기 뭐 위스키도 안 사고 농산물도 안 사고 뭐도 안 살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니네들이 원하는 게 국경 강화야? 그럼 내가 거기다 1조 원 써가지고 국경 수비를 늘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관세 그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F-35 전투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 산업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할 때 현대차가 예를 들어 31조를 투자할 수 있다는 카드가 있었다면 네. 이걸 자동차 산업 전체의 거래를 놓고 딜을 매기면서 마지막에 이 카드를 쓰게 한다라든지 네. 또는 자동차에 31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의 압박을 막는 카드로 딜을 하면서 이 카드를 쓴다든지 하는 이게 국가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없으니까 이런 좋은 카드들이 그냥 지금 막 남발되면서 예. 국가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카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너무나 아쉬운 거죠. 암담합니다. 자, 현대차의 미국 31조 투자 드립 우리가 반갑게만 볼 일 또 찬양만 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수 언론들 어마어마하게 찬양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